첼시가 오늘 경기도 잡으면서 리그 4연승, 말 그대로 미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브라이튼도 나름 자기들만의 후방 빌드업 체계를 통해서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긴 했지만 첼시 선수들의 개인적인 경기 운영이라든지 후방 빌드업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았습니다. 특히 쿠쿠렐라만 안으로 접어들어오는 인버티드 풀백 형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다양한 빌드업 형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경기라고 볼 수 있고,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첼시는 파머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하는 4-2-3-1로 출전을 했고요. 리스 제임스가 복귀하긴 했지만 일단은 귀스토를 오른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첼시는 다양한 빌드업 패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왼쪽 풀백 쿠쿠렐라가 가운데로 좁히면서 3-2 형태로 빌드업 형태를 만드는 것, 카이세도와 더블 피벗이 되겠죠. 두 번째는 카이세도가 센터백의 한 자리로 들어가서 3백을 구성하고 쿠쿠렐라와 갤러거가 더블 피벗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양쪽 풀백을 클래식하게 넓게 벌려서 수비형 미드필더인 카이세도와 갤러거가 공을 받게 되는 이런 구조도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린 건 많은 빌드업 패턴 중에 일부이고, 오늘은 정말 선수들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다양한 빌드업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브라이튼도 자기 할 거 되게 잘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압박당하는 상황에서 골키퍼를 이용해서 웹스터에게 공을 주고, 웹스터는 다시 파스칼 그로스에게 공을 내줍니다. 그리고 그로스는 앞쪽에 있는 엔시소에게 공을 내주고, 엔시소는 주앙 페드로한테 공을 내주면서 빠르게 전방 쪽으로 공을 연결합니다. 지금 보시면 브라이튼 특유의 후방 빌드업 체계가 나왔던 거죠. 뒤쪽에서 느리게 공을 소유하면서 상대방 공격수들을 끌어들이고 한 번의 역습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앙 페드루가 측면 쪽에 있는 램티에게 공을 전개해주면서 측면 쪽에서 좋은 공격을 전개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이 공을 받았던 램티가 반대쪽 윙어인 아딩그라한테 패스를 하고, 아딩그라가 돌면서 터닝슛을 하면서 공격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 브라이튼의 공격 과정이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 원칙, 느린 후방 빌드업으로 상대 공격수들 끌어당기기. 두 번째 원칙, 한 번의 탈압박을 이용해서 측면 쪽으로 넓게 벌려주기. 세 번째, 그리고 마무리하고 내려오기. 이 방식이 브라이튼이 잘 될 때 되게 많이 써먹던 패턴인데요. 오늘도 역시 자신들의 색깔을 보여주는 플레이를 했던 브라이튼입니다. 오늘 첼시가 다양한 빌드업 패턴을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쿠쿠렐라가 여기서 공을 받지 못하게 여러 선수들이 견제를 하니까 수비형 미드필더인 카이세도는 오히려 측면 쪽으로 빠져있고, 오른쪽 윙백인 귀스토가 이렇게 가운데로 내려오면서 공을 받아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줬죠. 첼시가 시즌 초반에 안 좋았을 때는 이런 빌드업이 없었습니다. 그냥 거의 선수들이 제자리에서 공을 받는 정적인 움직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선수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좋은 장면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쿠쿠렐라와 카이세도 주변에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골키퍼가 좀 주기 애매했어요. 그래서 갤러거가 가운데에서 이렇게 공 받으러 내려와 주니까 이쪽으로 갤러거에게 킥을 넣어줍니다. 여기서 진짜 이 장면이 좀 인상 깊었는데, 일단 갤러거도 자기 자리가 아닌데 이만큼 내려온 거고요. 쿠쿠렐라는 사이드 쪽으로 빠지고, 파머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공받을 통로를 마련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로스로 움직이게 되면서 쿠쿠렐라나 파머를 막았던 뒤에 있는 선수들이 맨투맨의 혼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비하는 선수들끼리 겹치고 누굴 따라가야 될지 되게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결국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명의 선수가 각자 한 명씩 맞고 있다가 그냥 한 번에 파머한테 두 명이 붙어버렸죠. 이거는 서로 겹치게 뛰니까 수비수들 역시 누굴 막을지 애매해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쿠쿠렐라가 비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갤러거가 공을 넣어줍니다. 이런 장면만 봐도 첼시 선수들이 자기 자리에만 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공을 받으려고 여러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저는 오늘 경기에서 골 넣은 장면보다 이 장면이 거의 가장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첼시는 첫 골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도 쿠쿠렐라가 중원에서 앞쪽으로 뛰면서 수비수들을 끌어당기고요. 그렇게 되면서 파머가 무드릭 쪽으로 패스를 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무드릭이 이렇게 빙글 돌아서면서 갤러거에게 공을 내주는데요. 이때 또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쿠쿠렐라의 움직임입니다. 그냥 앞쪽으로 가 있는 게 아니라 또 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빈 공간으로 또 뛰어 들어갑니다. 이런 쿠쿠렐라의 쉬지 않는 움직임이 첼시에게 좋은 장면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러거가 쿠쿠렐라에게 공을 내주고 쿠쿠렐라는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파머를 보면서 공을 꺾어서 크로스로 올립니다. 그리고 파머가 이 공을 달려 들어오면서 이렇게 깎아서 헤딩하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쿠쿠렐라 움직이는 거, 갤러거가 여기서 쿠쿠렐라를 내주는 거, 이런 것들은 전술적으로 어느 정도 만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서 파머가 헤더하는 것의 퀄리티는 사실 전술적으로 만져주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죠. 이런 거는 선수 퀄리티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선수 개인 능력적인 부분을 잘 채워주는 파머입니다. 그런데 첼시가 한 골을 먼저 넣었다고 해서 브라이튼은 기죽거나 그러진 않았고 자신의 플레이들을 계속했어요. 지금도 센터백 웹스터가 첼시의 공격수들을 엄청나게 끌어당겼고요. 여기서 혼자 비어있는 엔시소에게 좋은 패스를 한 번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엔시소가 공을 잡고 돌아선 순간 지금 보시면 첼시 선수들의 간격이 진짜 태평양입니다. 이게 바로 브라이튼이 원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한 번에 선수들을 끌어당기는 건 리스크가 매우 큰 행위이긴 하지만 이걸 한 번만 풀어낸다고 하면 이렇게 넓은 공간을 얻고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엔시소가 이 공을 잘 끌고 간 다음에 측면 쪽으로 공을 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측면에서 램프티가 크로스를 올려주고 주앙 페드루가 헤더까지 하는데 이 공이 또 골대를 맞고 나가버려요. 이런 것처럼 브라이튼도 전술상의 문제는 엄청 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인 파머는 골을 넣었고 브라이튼은 골대를 맞췄죠. 이런 부분에서 선수 퀄리티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던 양 팀입니다. 어쨌든 전반은 1대0으로 첼시가 앞서면서 끝나게 되었는데요. 이 포체티노의 약점이 선제골을 먹히고 나거나 게임이 끌려가면 그거에 대한 대응이 좀 부족하다는 건데요. 요새는 계속 선제골을 넣는 빈도가 되게 높아지면서 첼시에게는 유리한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은쿤쿠의 투입입니다. 물론 무드릭도 좋은 선수지만 은쿤쿠가 무드릭의 부상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역습에서 볼을 간수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박스 안에서의 세밀한 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은쿤쿠가 훨씬 더 괜찮았던 걸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실수가 줄어들면서 역습 과정이나 공격 과정이 되게 매끄러워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후반전은 양팀이 세컨볼 싸움, 루즈볼 싸움, 중앙에서의 힘싸움 같은 걸 하는 시간의 비율이 되게 많았고 둘 중에 한 명이 완성된 플레이를 하는 거는 조금 적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첼시가 한 번 더 달아나게 됩니다. 저는 이 골의 과정을 초반부터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첼시가 이렇게 깊은 곳까지 들어왔을 때는 공을 뺏기거나 아니면 공이 나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은쿤쿠가 오면서 이 공을 이렇게 지키면서 결국엔 뒤로 나가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나갔던 공이 첼시가 되게 넓게 벌리면서 반대쪽까지 전환하는 과정이 나왔고요. 이렇게 좌우를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브라이튼 선수들의 횡간격이나 공간들이 벌어져 있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스토가 여기부터 이렇게 쭉 띄워주고 마두에케가 이거에 맞춰서 공간에다가 공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기스토가 여기서 완전히 측면을 찢은 순간에 은쿤쿠의 움직임을 보시면 은쿤쿠가 이렇게 돌아오다가 여기서 딱 멈춘 다음에 방향 전환을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맨투맨이 램프티인데 램프티의 시야가 안 보이는 곳에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방향 전환을 한 거죠. 그리고 기스토가 이제 프리한 상태에 있는 은쿤쿠에게 공을 내주고 은쿤쿠가 여기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경기를 2대0으로 만듭니다. 가뜩이나 분위기가 좋은 첼시인데 은쿤쿠까지 복귀를 하니까 공격 과정이 더 고급져진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어쨌든 오늘의 득점 과정도 역시 깔끔했습니다. 이렇게 경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리스 제임스가 교체 투입되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 불필요하게 발을 뻗으면서 이게 위험한 플레이로 간주가 됐고 리스 제임스는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이거는 주장으로서 되게 불필요한 플레이였고 이로 인해서 첼시는 되게 수비적으로 경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첼시는 잭슨을 빼고 티아고 실바를 투입하면서 4-4-1 형태로 수비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브라이튼은 결국 첼시를 뚫어냈고 추가 시간 7분이 지난 상태에서 주앙 페드루가 웰백에게 공을 내주고 웰백이 이 공을 잘라먹으며 추격하는 득점을 만듭니다.
물론 이 골 이후에 추가 실점을 하지 않아서 경기는 2대1로 종료되지만 브라이튼의 만회골이 조금만 더 빨리 터졌으면 엄청 위험한 경기가 될 뻔했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는 첼시 선수들의 불규칙적인 움직임, 그리고 공을 주고 제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여주는 공간을 찾는 움직임 같은 것들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들이 하나둘씩 경기장에 들어오면서 만들어내는 선수 퀄리티로 인한 플레이들도 좋았습니다. 뭐 지금은 카이세도밖에 없어서 카이세도가 되게 약간 혹사 아닌 혹사를 당하고 있지만, 뭐 라비아나 엔조가 돌아온다고 하면은 더 두꺼운 뎁스로 다음 시즌엔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최근 첼시의 경기들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